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진행해보는 7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물론 이제 날짜상으로 며칠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이적시장에 관한 어떤 정리를 할 때 이 이야기를 거의 매년 해왔거든요. 이적시장의 승자와 패자, 그리고 여기에 또 조금 덧붙여서 약간 판단 보류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게 궁극적으로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 그런 케이스들에 관해서도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유럽 축구에서 성공적인 사례 딱 둘만 꼽으라면 어떤 사례입니까?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그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약스와 브라이튼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간결하게 포인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뭐죠? 네, 바르셀로나 당연히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보강한 것, 그리고 전체적인 뎁스를 두껍게 강화한 것,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꼽을 수 있는 이유가 될 텐데, 저는 약간 다른 부분에서 이유를 좀 꼽고 싶어요. 일단 차비 감독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팀의 완성도는 매우 훌륭하고, 분명 그걸 지탱해주는, 이끌어주는 기존 베스트 11도 상당한 조직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영입된 선수들 중에 기존 바르셀로나의 스타일과는 다른 의외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들이 다수 영입된 게 눈에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첫 번째 선수는 아무래도 일찍이 오피셜이 발표가 난 미드필더의 프랑크 캐시에. 캐시에는 활동량과 전체적인 경합,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박스로 순간순간 들어가는 어떤 침투도 아마 중앙 미드필더를 나왔을 때는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캐시에가 보여주는 능력은 기존의 페드리, 가비, 부스케츠, 다양한 패스 잘 돌리고 기술적인 선수들이 구성된 바르셀로나의 중원에서 약간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밀란에서도 그랬듯 이 선수의 넓은 수비 범위 커버, 피지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점들은 분명 차비 감독의 전술구사 선수들의 조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독특함을 안겨주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팀으로서 봤을 때는 다양성을 안겨주기 때문에 좀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좀 이질적인 다양한 존재는 또 대표적으로 누구죠? 마르코스 알론소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정말 대표적인 선수로 저는 좀 꼽고 싶은데, 물론 이제 주전의 대부분은 당연히 조르디 알바가 나올 것이고, 알론소 선수는 여전히 느린 발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라리가에서도 수비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알바 선수도 요즘 약간 조금 미묘한 문제가 또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알바도 그동안 너무 많은 혹사를 당했고, 이 선수의 나이를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론소에게 수비 단점 이외에 꼽을 수 있는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측면 넓은 지역에서의 크로스입니다. 근데 다행히 바르셀로나는 측면 넓은 지역에서의 크로스, 높은 크로스를 주된 어떤 무기로 삼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알론소 선수가 높은 크로스보다 자기 키는 높은데 네. 크로스는 높게 하는 것보다는 깔아서 하는 컵백 같은 걸 많이 시도하는 선수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축구를 오히려 바르셀로나는 원하고 있고, 그렇죠. 알론소는 첼시에 있을 때 높은 크로스를 요구받는 전술이나 그런 조합에서는 생각보다 공격에서 잘 활약을 못했어요. 근데 아무리 측면 넓은 지역이어도 낮은 크로스나 패스를 줘야 될 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박스에서 뭔가 타격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기존 자원들과 또 다른 유형의 높이와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로 저는 바르셀로나의 약간 의외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르셀로나의 윙으로 나오고 있는 덴벨레나 하피냐 선수 중 누가 왼쪽에 설지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분명 달라진 측면 자원들이 꽤 역동적으로 다양한 패턴에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음을 생각했을 때, 알론소가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본인이 좀 선호하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윙과의 콤비네이션에서 꽤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옵션은 많이 제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어떤가요? 추가적으로 이질적이면서도 활약을 하는 게 당연한 선수라고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연계 다양한 부분 물론이지만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정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해결사 한 명이 존재했고, 이 선수는 어느 지역에서건 슈팅과 골을 우선시 넣을 수 있는 선수라는 점, 그런 부분이 분명 기대케 만드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맨시티는 올 여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엽기적으로 돈을 쓰는 가운데 심지어 엘링 브라우트 홀란드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도 돈을 소액 벌어들인 클럽이에요. 맞습니다. 네. 흑자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를 보면서 오히려 맨체스터 시티가 얼마나 이 판매를 잘했는지, 거의 지금 한 2, 3천만 파운드 정도의 흑자라고 언론상에서는 보도가 좀 되고 있거든요. 라임 스털링, 가브리엘 제주스, 진첸코를 꽤 괜찮은 금액에 팔았고,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스털링과 제주스를 동시에 내보낸 게 혹시 공격진 뎁스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좀 가지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이 둘이 남았다 하더라도 스쿼드 내에서 기회를 받는 것보다는 만약 기회를 받았더라도 오히려 예전에 보여줬던 단점들이 스털링과 제주스는 고스란히 반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아스날과 첼시로 흩어져서 네. 나름 에이스격으로 활개를 치는 거에 비하면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어차피 지금 나가서 하는 것만큼은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이 두 선수가 남은 시간 동안 맨시티에 남았더라도 과연 보여줄 수 있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아마 기존에 답답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 결국 1년 뒤에 2년 뒤에 또 처분해야 될 자원으로 분류가 됐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타이밍에 확실하게 제값을 받고 판매한 부분은 맨시티 보드진이 꽤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자리 보강을 확실히 했습니다. 최전방의 혼란의 영입으로 최근 진짜 9번의 필요성을 맨시티 팬분들이 많이 체감하고 계실 것 같고 로드리 백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고 수비 뎁스에 대한 혹시 모를 우려점 스톤스, 아케 여기에 지금 라포르테까지 일단 부상이 있으니까 수비진의 내구성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함이 있는데 아칸지를 영입한 선택 또한 매우 똑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프리백 뎁스는 세르지오 고메스 선수를 데려와서 또 한 번 보강이 되었고 여기에 백업 키퍼인 오르테가까지 데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스쿼드의 뎁스, 양질의 선수 판매 그리고 멀티 자원이 뛸 수 있는 자리는 훌리안 알바네스나 베르나르도 시바가 윙포워드 2선 중미, 세컨 톱, 왼쪽 윙포 다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 자원들의 활용도는 늘리고 그러면서도 스쿼드의 부피는 알짜배기로 잘 구성한 그러한 아주 양질의 이적 시장을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시티는 사실은 저도 꼽으려고 했어요. 근데 왠지 이명철 위원님이 하실 것도 같고 그리고 사실 좀 너무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강이 됐는데 심지어 거기에 돈을 벌었어. 그쵸. 그러면은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당연히 뭐 들어갈 팀인데 두 개의 성공 사례에 넣으려고 했다가 좀 누락시킨 팀들이 맨시티가 있고 사우스햄튼이 있고요. 소시에다드가 있어요. 네. 소시에다드도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그 이삭 선수 하나가 워낙에 커가지고 사우스햄튼은 사실은 돈을 좀 쓰기는 했지만 그게 요즘 프리미어리그 기준에서는 아주 많이 쓴 건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비를 또 확실히 보강을 했다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약스를 제가 왜 선택했을지 아시겠죠?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돈을 벌었으니까. 그렇죠. 많이 저는 벌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약스 팀보다는 저는 반데사르 CEO에게 성공적인 여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약스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가 1억 파운드입니다. 네, 거의 딱 1억 파운드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아마 1,600억 원? 그렇죠. 그 정도 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아약스가 몇 해 전에 그 이상의 이득을 취했던 여름도 있기는 있었어요. 네. 몇 해 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여름에 1,60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거는 그러면서 물론 기존에 완성됐던 팀이 다 깨지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기존 선수들보다 조금 물음표가 쳐지는 선수들을 데려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약스라는 팀이 항상 지금의 경제 구조에서는 완성됐다가도 곧바로 또 깨져야 되고 물론 깨져야 된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을지 네.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아약스 같은 팀은 완성시켜서 한번 엄청난 걸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깨집니다. 그리고 또 깨지고 결국은 이 리빌딩과 리빌딩의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차피 리빌딩은 반복이 돼야 된다. 그러면 최선은 뭐냐? 내보내면서 돈 최대로 버는 그렇죠. 게 최선이잖아요. 잘 파는 거죠. 그렇죠. 네, 원하는 바를 얻으면서 잘 파는 것.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아약스는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력 약화 불안감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지고 리빌딩하고 깨지고 리빌딩하고 이거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운명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깨질 거는 최대한 돈을 벌면서 깨져야 돼요. 그것을 아약스는 제대로 해냈고 특히 반데사르 선수가 이제 CEO가 친정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보여줬던 그 딜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네. 안토니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이 딜 솜씨는 반데사르 CEO의 앞으로 CEO로서의 앞날이 굉장히 밝지 않느냐라는 걸 저는 실감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돈을 벌었습니다. 아까 제가 라리가 소시에다드도 돈 벌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브라이튼이 당연히 아시다시피 쿠쿠렐라 선수, 비수마 선수에다가 모페 선수까지 내보내면서 지출이 4,300만 파운드인데 수익이 1억 파운드가 넘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거의 6천만 파운드입니다. 엄청나게 번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과 같은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에서 6천만 파운드를 벌어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브라이튼이 지금 보여주는, 물론 이제 시즌이 더 이제 시간이 진행되다 보면은 지금의 순위에서 좀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또 올 시즌의 브라이튼이 그렇다고 쉽사리 그렇게 내려갈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여주는 축구 자체가 아주, 예전 그 표현을 좀 빌자면 섹시 풋볼입니다. 아주 브라이튼이 지금 섹시 풋볼을 아주 잘하고 있고, 그거를 6천만 파운드의 수익을 내면서 잘하고 있다는 거죠. 데려온 선수들도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에스투피니안 선수도 있고, 그 파라과이 국가대표에서 아주 기대하는 훌리오 엔시소 같은 선수도 있고, 여기에 첼시 또 유망주들 있죠. 길모어 선수라든가 리바이 코르일 같은 선수도 데려와서, 데려온 선수들이 없는 건 아닌데, 워낙에 포터 감독이 이런 선수들과 기존의 또 젊은 선수들을 가지고 아주 기기묘묘한 전술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이튼처럼 해도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돈을 6천만 파운드를 벌어들였다면, 이거는 지금의 정말 무조건 약간 과소비하려고 하는 듯한 이적 시장에서 브라이튼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엄청난 모범 사례이고 성공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브라이튼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브라이튼의 인물에 대한 칭찬을 한다면 저는 포터 감독을 역시 칭찬하고 싶은데, 비수마가 떠났잖아요. 네. 근데 그 비수마의 공백을 2선에서 자리를 잘 못 잡았던 맥칼리스터를 3선으로 내리고, 그렇죠. 그 옆에 이 레드에서 얼마 전에 칭찬했던 카이세도 선수를 배치해서 네. 둘의 플레이메이킹과 활동량, 볼 운반 배급을 바탕으로 완전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기존 자원의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발견하고 새롭게 발견한다는 점에서 감독의 역할을 포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항상 지론 중에 하나가, 항상 여름 이적 시장이 되면 많은 분들이 얼마를 써서 뭐 몇 명을 데려오고 이제 데려오는 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죠. 네. 그건 뭐 해외 평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러나 기존 자원을 발전시킴으로써 사실은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팀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가고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누구 데려왔어, 뭐 얼마 썼어, 그거보다 사실은 그 다음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얼마나 갖춰진 팀에서 요소에 또 필요한 선수를 알맞게 데려왔는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무진장 많이 데려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브라이튼은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될 팀이다라는 생각에서 천문학적 돈을 가장 대표적으로 벌어들인 아약스 반데사르 CEO와 더불어서 브라이튼을 저는 선정을 했고요.